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돈놀이 스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좀 잘 나와줬습니다. 어저께 제가 양봉 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또 양봉의 기운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 굉장히 잘 나와준 것 같고요. 시장 내일도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한 차례 더 조정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으나 나스닥 선물 반등 흐름 괜찮은 모습을 봐서는 오늘 저녁에 미증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도 낙폭이 과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일단 조선주 굉장히 강했어요, 그죠? 조선주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식량난, 사실 식량난이라기보다는 이제 각종 테마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오늘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하나 있고, 식량난 쪽에서도 또 강하게 움직여졌어요. 그 농기계 관련주들. 또 강하게 움직였고, 효성 OMB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괜찮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식량난은 지금 계속 순환매 좀 돌고 있는 것 같다. 괜찮은 흐름들이 또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시장이 상승할 때 사실 하락할 때 올라왔던 그런 테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강한 흐름이 보일 때는 제가 봤을 때 테마가 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다가 식량에 대한 이런 그 이슈, 이게 단기간에 소멸할 일은 없겠죠. 제가 가을까지는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식량난 관련주들도 여전히 후발주들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이 안 좋지만 그래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매매 관점으로 우리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식량난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식량난 키워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그런 그림으로 잡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반등은 좀 강했던 섹터 게임주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카카오 게임즈가 아침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 제 기억에 이제 장중에 한 15% 이상 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어저께 신규로 그 런칭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마무스메 이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어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매출의 한 3위 정도까지 했던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어저께 이제 출시를 했고 양대 마켓에서 이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다운을 받아서 어떤 건가 한번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요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고요. 어저께 이제 빠졌던 폭이 굉장히 깊었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시가부터 상승 출발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상의 큰 흐름상에서는 상장 이후에 저점을 형성했던 그런 가격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잘하면 좀 더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지만, 지금 기간 조정 없이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반등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게임주들이 카카오 게임즈에서의 이제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 전저점을 지키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워낙 많습니다만 그 안에서 잘 살펴보신다라면 분명히 괜찮은 흐름에 놓여 있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또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적으로 신작에 대한 어떤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짧게 여러분들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누리호로 잡아봤는데요. 누리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전에 이제 절반의 성공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시간 외에 상한가 막 급등하고 올라가려고 하던 그런 종목들이 쭉 밀리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고, 그러나 이게 한가를 간다든지 막 급락을 한다든지는 아니었거든요. 거의 보합권에서 조금 더 올라서 끝났다든지 약간 밀려서 끝나는 상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 좀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오늘 발사한 누리호에 대한 재료는 저는 소멸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또 새로운 기대감을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우주 항공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장기적으로 좀 입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굉장히 좀 크고 장기적인 두rum실한 그런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있고요. 이 두 회사가 지금 7월 중순에 이제 6천억 규모의 누리호 반복 발사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 경쟁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요게 한 2파전으로 지금 한국항공우주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 곳에서 이제 어디가 따가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 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누리호 관련주이기도 하고 7월 중순에 있을 요거를 일정으로 잡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시속 게임이 좀 일어날 수는 있다. 두 종목 다 흐름은 지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 위성이라든지 좀 소형주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우주 이 위성 쏠 때 보면 세트랙 아이라든지 AP 위성, 비츠로테크 이런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시총이 그래도 좀 전에 말했던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하면 시총 한 5천억 미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 탄력도 좀 괜찮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AP 위성이라든지 지금 제가 봤을 때 AP 위성이 오늘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고가도 한 21%, 어저께도 이제 시가부터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오늘도 변동성 좀 컸지만 저항을 돌파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폭죽을 터뜨렸다라고 해서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 그러면 시간 외에서 이제 좀 많이 밀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내일 한 차례 더 변동성 있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조정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좀 반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지만 먼 미래에 대한 그런 떡밥이 이제 하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저점 매수 잘 노려본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동안에 누리호로서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 보시는 것처럼 AP 위성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1월, 12월 이때부터 이제 움직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주 산업 관련된 ETF가 미국에서 이제 형성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출시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주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 저점 잡고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결국 누리호 발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재료를 잡고 움직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게 만약 시장이 좀 무난했다, 그랬다면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일정을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좀 강하게 올라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뭐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 이탈시키는 그림 나왔다가 반등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면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뭐 발사하는 걸로써 재료 소멸이다 해서 어저께 팔았던지 아니면 오늘 장중에 팔았던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만약 이런 종목 지금 공략을 하셔갖고 수익권이신 분들은 적절한 뭐 손절가 이런 거는 꼭 생각을 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리호 관련주들도 뭐 한번 봤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뭐 시장 흐름과 비슷합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전저점 구간들을 막 이탈하지 않는다든지 세트레가에도 보면 전저점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AP 위성이라든지 뭐 비추로테크라든지 시장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흐름들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이 하락장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시장보다는 강한 섹터를 찾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노란톡방에서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이 시장보다 강한 흐름에 놓여 있는 거 오늘 조선주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조선 섹터들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지금 차트 쭉 보이시죠? 보시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보시는 것처럼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추세적으로 봐도 상승 흐름을 계속 큰 흐름에서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이 뭐 이렇게 HJ중공업 이런 것들 말고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러니까 LNG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나 유가 상승에 따른 뭐 플랜트 수주 이런 부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중공업들 이런 것들은 지금 흐름이 시장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NG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막 조정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LNG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손해 보면서 배를 안 만들 거란 말이에요. 배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죠? 지금 안 만들고 뭐 내가 그 계약금 돌려받고 말지 뭐 이게 아니라 배를 성과를 더 올려주고 배를 만들어서 이걸 굴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가 수주 우려감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대화로 해결이 될 거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현실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이제 계속 잠그고 있죠. 뭐 독일로 보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석탄 사용량을 더 늘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이 가스를 갖다가 대체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만 이렇게 받던 부분들을 이제는 다른 곳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흔히 우리가 이 에너지를 운반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선박들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다시 가스 공급해주고 그래 뭐 선박 뭐하러 만들어 이게 아니라 또 언제든지 잠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입처의 다변화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미래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있다, 이슈가 있다. 그럼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고요. 조선주들도 좋고 그리고 LNG 관련됐기 때문에 기자재 관련주도 한국카본이라든지 어저께 또 상담 때 한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주가 급등하는 걸 봤는데 동성 화인텍인가 그랬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긴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려오면 저점 매수해 보시고요. 또 올라가면 매도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첫 번째가 조선이었죠. 조선 관련주들 딱 시장보다 강한 흐름에 놓여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고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나서 그리고 시장이 조금 괜찮아진다라는 감이 딱 들면 그때부터는 뭐 낙폭 과대 관련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싸고 좋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하루 올라온 거잖아요. 그냥 반등일 뿐이에요. 시장을 놓고 나중에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는 빠질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한 차례는 더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겁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반등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5일선 위로 증시가 올라가는지 여부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키워드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화번호 고지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시원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 문자 샵 0082로 궁금하신 거 보내셔도 좋고요.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문의 주셔도 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팅창도 많이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인데 바로 전화 준비되어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롯데지주고요. 롯데지주요? 예. 롯데지주.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롯데지주가 매수가가요. 예. 4만 원입니다. 4만 원요? 예, 그리고 비중이 10%인데 제가 이제 롯데지주가 조금 높이 사줬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매도를 하는 시점이 예. 그게 가격이 얼마 정도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요. 매도가가 이제 궁금하신 거다, 그죠? 예. 자, 일단 뭐 크게 우리가 이 롯데지주의 흐름을 지켜보면 약 한 4년 정도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추세를 좀 내려가는 거는 멈춘 상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승 추세로의 뭐 전환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는 좀 상상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요거 선생님 딱 매수가 부근 오면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이 트렌드 저항이 딱 있는 상단이거든요. 네. 4만 원, 4만 500원, 4만 1,000원 요 자리 좀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 여기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조정 이후에 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매수가 예. 정도 올라왔을 때 선생님 정리를 한 차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뭐 회사 뭐 지주 회사다 보니까 안정성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뭐 저평가되어 있고요. 사실 뭐 지주사들 PBR 굉장히 자본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롯데지주도 제 생각에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오게 되면요. 예. 퍼로 봤을 때는 뭐 적정 주가 수준에 왔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본 대비해서는 뭐 절반 수준, 뭐 0.5에서 뭐 한 0.6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일단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하시는 관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네. 시장 상관없이 그냥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배당 네. 한 뭐 4% 많이 주면 한 5% 주거든요. 네. 뭐 그거 생각하셔갖고 쭉 가져가시고 그런 관점으로 만약 보신다 하면 제 생각엔 뭐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올 수 있겠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런데 보시는 네. 것처럼 롯데지주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장 전저점 깨고 출렁할 때도 굉장히 피해를 덜 봤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지주도 지금 뭐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일단은 네. 뭐 1차 목표가 선생님 매수가 생각하시고요. 4만 원이요. 4만 1,000원 요 정도 분할 매도한다 생각해 두시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 거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 내려오면 그때 예. 가서 뭐 저점 구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일단 한 차례 파시고 만약 내려올 때 한 4만 5천 원에서 4만 4천 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네네. 그때 제 매수가 거짓 오면 팔고 싶어요. 이게 네네. 좀 산지가 한참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높이 사져서 저번에 손절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조금 제 매수가까지만 오면은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던지고 싶어요. 네, 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만 예. 1,000원 정도까지는 예. 4만 원, 4만 1,000원 요 사이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현금 챙기셨다가 예. 한 뭐 예. 3만 5천 원 다시 내려오면 그때 가서 매수 예.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택이고요. 심택. 예, 많이 샀어요. 네네. 49,400원 한 90% 됩니다. 44,900원이요? 49,400원이요. 49,400원. 네네. 자, 심택 어저께 혹시 방송 선생님 못 보셨어요? 심택 어제도 얘기 드렸었는데 코리아 서키트 얘기하면서 얘기 코리아 서킷은 나중에 살짝 잠깐 봤어요. 잠깐 보셨구나. 그때 이제 심택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심택하고 코리아 서키트하고 우리 그 PCB 관련주들 있죠. 네네. 이 종목들 전부 다 차트가 비슷합니다.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업종이 거의 같은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 섹터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예. 대략 한 뭐 5만 원 조금 안 되는 구간, 47,500원 요쯤 됐던 것 같아요. 요 기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본 게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든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 예. 얘기 그때, 들었어요. 예, 그 기사가 이제 한번 나오고 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요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트렌드 내려오다가 요 반등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가다가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뭐 네.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도 보면 우리 4월 달부터 시장이 쭉 안 좋았는데 뭐 조정 받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기 지금 4월부터 조정 받은 거잖아요. 시장 영향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시장 영향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든다는 부분이 악재로 좀 더해진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로 출하량을 올해 전체 1년간 뭐 출하하는 양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뭐 이런 뭐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기존에 뭐 올해 이제 예상되는 실적이 3,500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분기에 뭐 8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거, 이거 생각해 보면 4832 뭐 한 3천억 이상 충분히 컨센서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충족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나오는 실적들이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주가는 뭐 실적을 추정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다만 2분기 실적 나오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출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컨센서스 자체를 지금 신뢰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도 뭐 분기 실적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2분기 실적은 거의 뭐 900억 정도 예상치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실적을 일단은 보시고, 그러니까 실적을 믿으시고요. 버텨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잖아요. 1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예상치대로 나왔고, 2분기 실적이 만약 추정치대로 나오고 뭐 3분기, 4분기도 추정치대로 나온다 하면 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3천억 정도 영업이익 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뭐 내년, 내후년에 대한 뭐 전망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들 지금 다 같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 많이 빠졌는데 그런 종목 중에서 나중에 시장이 괜찮아지고 좋아졌을 때 지금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세 저점에서 들어오고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을까요? 목표가는 실적대로 간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뭐 2배 이상, 3배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뭐 추정치가 잡혀 있는 부분 내년 그리고 내후년 더 다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세계 경제 자체가 뭐 경기 침체로 확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되면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실적대로 간다 하면 뭐 그 이상도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 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일단 장부상 적정 주가 한다라면 저는 8만 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만 원이요? 네네, 8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뭐 그때 가서도 상승 추세를 지켜주고 유지를 해준다 하면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끌고 가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 기업의 뭐 펀더멘탈, 뭐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좀 줄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악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적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도 실적을 확인해봐야죠. 그렇다고 해도 뭐 전체 출하량 중에서 줄어드는 비중을 따져서 만약에 심택의 추정치에서 깎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맞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성장은 지속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정을 받을 뿐이지, 이게 뭐 크게 뭐 이 완전 뭐 회사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 비중이 굉장히 크시다, 그죠? 비중을 왜냐면 제가 좀 더 실었어요. 옛날에 이게 5만 한 1,000원, 1,500원대 샀다가 실적도 괜찮고 금년에 뭐 영업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 보니까 한 3,50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더 실어가지고서 그 5만 한 1,100원 한 2,000원 가까이 되던 것 같아 49,400원 정도까지 낮췄거든요.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이게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고 지금 매수한 금액까지는 올 수 있을라나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더 시장은 그렇죠.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 예. 지금 제가 뭐 38,300원 정도가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놓은 건데 네네. 지금 여기 어저께 이제 도달하고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아직 뭐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무너지면 또 똑같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다만 기업 내용이 괜찮고 좋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분명히 올라갈 거다. 저는 한 3만 원대, 3만 1,000원에서 3만 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당장은 추세가 꺾여 있으니까 저는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실적적인 부분들 나중에 장이 좀 좋아질 만한 시점이 오게 되면 분명히 이런 종목들 부각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때는 뭐 공략을 해야 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요 3만 원이랑 가격대에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담아볼 생각이다.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그 자연과 환경이요. 자연과 환경. 자, 얼마예요? 이게 그때 2,000 얼마에 사가지고 계속 추가 매수해가지고 1,800원 정도 되거든요. 1,800원. 자, 요 구간에서 사셨다, 그죠? 예. 자,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 요 최근에 한 3월, 4월 달 급등할 때 요때 사셨죠? 네네. 그렇구나. 자, 자연과 환경이 조때 당시에 빠지더라고요. 급등을 한 게 도시재생 뭐 관련해 갖고 대선 관련해서 좀 움직였다, 그죠? 대선 끝나고 나서. 사실 대선주들 끝나기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이 대선 정책주들은 그렇게 끝나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움직였었어요. 물론 뭐 이명박 정부 때 저 4대강 사업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추가적인 상승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대선 테마로 봤다 하면 좀 사실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뭐 부분들 건설 관련해 가지고 뭐 공급을 늘린다라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서울시 의회가 저 국민의힘 쪽으로 과반 이상이 넘어갔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뭐 그런 서울시에 대한 도시 재생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관점이라면 다시 한번 반등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조정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반등 조만간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보고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하단에 뭐 앞에 보시면 한 차례 시세 크게 나왔다가 이렇게 밀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와 가지고 추세 저점 구간을 잡고 돌림을 만들어줬던 그런 구간 보통 내려오게 되면 한 차례 반등은 일단 만들어주거든요. 지금 뭐 중소건설사들,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저기 뭐 벽산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그 중소건설사들의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이런 흐름 속에서 반등이 한 차례 정도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뭐 그때는 다시 한번 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추세대 상단까지 아니면 요 부근까지는 좀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선생님 뭐 매수하신 뭐 가격 1,800원 요 지금 딱 보면 여기 갭 자리가 딱 열려 있거든요. 1,700원에서 뭐 1,750원 사이 갭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까지는 일단 반등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1,700원까지는 온다고요? 예, 1,700원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는 생각해 두시고요. 추세대 하단 자리 지금 온 거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 보여주는 거라면 뭐 돌림이 나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5일선 올라타야 될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와서 뭐 1,700원 정도 부근까지 그리고 뭐 좀 많이 올라온다. 만약 이쪽 뭐 건설 관련된 이슈가 붙거나 이러면 뭐 1,800원 정도까지도 한 차례 올라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팔아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올랐다가 또 쭉 밀렸다가 뭐 나중에 또 올라가든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니까. 오래 걸린가요? 예? 오래 걸리겠어요? 시장에 달려 있겠죠. 시장이 조금 반등이 괜찮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자연과 환경 뭐 올라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추가 매수는 더 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떨어지면 그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대략 한 1,300원.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 가격이 단가가 그래. 너무 지금 애매해가지고. 단가 조금 아쉬워서 그죠? 네. 한 1,300 만약에 1,300원까지 올라오면요, 그때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이 갭 구간 매우러 왔을 때 뭐 1,700원, 1,750원 선생님 이래 생각하세요. 뭐 오래 기다렸고 하고 뭐 이런데 그냥 선생님이 여기서 잘 빠져나오시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거 있죠? 네. 그 손실만큼 내가 벌었다 생각하고 파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쉬움이 덜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자, 그럼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그 FMF. FNF. 예, 그 144,500원에 10%입니다. 144,500원에 10%. 예, 예. 선생님 요거 사신 지는 그래 오래 안 되셨다, 그죠? 예, 한 1개월 그 정도 더 됐는가 그 정도. 아,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지금 매수 단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예, 예. 네, 매수 단가 나빠 보이지 않고 지금 보면 요 하락 트렌드 안에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올라오는 흐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 끝났어요. 이 종목이 상승기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락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요 하락기를 끝내고 다시 뭐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서 상승기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자, 지금 여기서 추세가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 앞에 보이는 뭐 5월 초에 저점 잡았던 구간 있죠. 11만 6천 원짜리. 예. 이 구간을 깨게 되면 지금 제가 좀 전에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요 그림대로, 요 트렌드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구간이 이탈되면 안 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현재 지금 며칠째 반등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 그죠? 시장은 내려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시장은 전저점을 깨고 2,000
5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는데 이 종목은 안 깨고 지켜주고 있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예. 그렇다면 예.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선생님 그 매수하신 가격대 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한 15, 가격 위로 해서 한 15만 원이 앞에 전고점 저항이거든요. 요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가격을 돌파하고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근데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유를 일단 생각을 해 본다라면, 네네. 뭐 실적적인 부분은 분명히 이 기업은 있을 거고요. 다만 환율에 대한 뭐 그런 그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환율일 경우에 뭐 이런 수출 기업들 굉장히 좀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뭐 각 증권사 나와 있는 리포트는 뭐 대략 한 20만 원 정도, 18만 원에서 한 24만 원 정도 되는데, 기업의 가치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요 고점 구간이 18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구간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일단 15만 원이라는 이 저항 자리를 뚫어내는 그림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18만 원이라는 구간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보면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만들어 놓을지 급격하게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왔을 때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흐름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한 18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7만 원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만 원이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1차 저항이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그 다음에 2차 저항이 17만 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끌고 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점 이탈하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시장 지금 안 좋은 데 비해서 반등 흐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 몇 개월 전에도 심텍도 그래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수익도 또 좀 많이 냈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 노란톡방에 또 들어와 계시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유튜브로 이제 저녁에 여러분들 조금 편안한 시간대에 그때 저도 좀 편안한 시간이고요. 내일 어떤 종목 공략할지 찾아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또 드리고 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그런 링크들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시면 제가 만들어둔 영상들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공부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유진테크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9,000원이고요. 비중이 15%. 자,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 유진테크. 유진테크. 자,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저점들끼리 이어볼 수 있는 그런 트렌드 라인들이 생기는데, 이런 트렌드 라인들을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때는 뭐 전저점까지 기준을 보시고 전저점도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온다 하면 좀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 4만 원 이탈하는 시점에서 좀 손절을 못 하신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39,000원이시면 딱 요런 전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지난번에 상담을 제가 했던 분 같기도 한데, 전저점 구간에서 매수는 괜찮다. 그런데 이탈하면 손절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손절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이거는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뭐 되돌림 만들어져야 되는데 반도체 섹터 굉장히 좋잖아요. 저희도 뭐 돈을 포트에서도 삼성전자 시장 혹시 CPI 지수 좋게 나오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갔다가 3% 뭐 크게 손실 보신 분들 한 4% 손절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전저점을 깨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3%에서 4% 정도는 아니면 내가 한 10%, 20% 수익을 내겠다 하면 10에서 20% 정도는 손실을 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없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팔 걸 하는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내가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또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짧게 정리하고 또 현금 들고 있으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올라간 종목들 공략해서 수익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비용까지 이제 다 날리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치 뭐 영업이익 1,000억 정도 컨센서스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 봅시다. 1분기 실적도 325억으로 뭐 예상치에 부합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부채도 별로 없는 기업이고, 뭐 실적 대비해서 생각을 한다. 올해 전망치 실적을 생각한다라면 지금 한 30%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는 뭐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는 뭐 한 차례 정도 올라와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기다리셨다가 만약 매수가 올라오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뭐 엄청나게 호황을 맞이했다 하면서 다 같이 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닌 다음에는 반등 활용해서 지금 4만 원짜리 깨면서 급락 나왔잖아요. 그러면 4만 원이 강한 저항입니다. 저항이라 생각하시고 반등 나올 때는 매수가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문자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라는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33,000원이시고 비중이 15%세요. 누리호 성공해서 좋아했는데 오른 것도 없이 하락할까 걱정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누리호 관련주인가 봐요. 일단 KFX 전투기 전자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주가 급등해가지고 무상증자하고 끝나버렸다, 그죠? 이렇게 이제 끝난 시세를 이제 한번 크게 띄웠다 끝냈고, 지금 한 6개월째 기간 조정 받고 가격 조정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 AP 위성 보셨죠? 자, AP 위성. 이게 뭐 테마니까 후발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발사한다라고 하니까 요 종목이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것들 좀 괜찮게 움직였었고, 제노코는 근데 보면 지금 딱히 움직임이 그렇게 괜찮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은 안 드네요. 그래도 만약 뭐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하면 내일 뭐 움직임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의 현재가를 한번 볼까요? 2.5% 정도 시간의 현재가는 올라왔네요. 보니까 뭐 장중에 시간 외에 뭐 27,100원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이제 막판엔 좀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막판에 밀려갖고 마무리됐는데, 글쎄요. 일단 저는 뭐 지금 자리 저점을 이탈할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여기 이제 앞에 2만 원이란 가격대에서 이제 저점을 한번 형성했던 그런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의 뭐 반등 한번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그거에서 안 올라온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리호 관련주들 발사한 거에 대한 재료 자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 봐야 되는데, 올해 전망치
62억이네요. 계속 성장을 하는 기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 매출도 꾸준히 성장한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앞에 주가가 뭐 때문인지 몰라도 많이 올랐어요. 이때도 뭐 누리호나 1차 발사할 때 그것 때문에 올랐나 모르겠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가격에 1,900억이거든요.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한 실적은 좀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 손절도 좀 각오를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뭐 그 성장대로 간다라고 하면 뭐 4, 5년 뒤에는 영업이익 한 200억 이상 벌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냥 손절가를 좀 잡고 거기에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000원 이탈하는 그림 나온다. 그러면 정리 관점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반등 나오면 매수가 부근 왔을 때 손절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분은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녹십자에. 녹십자. 예. 녹십자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37만 원에 60%예. 37만 원에 60%. 예. 21년도 4월 달에 사가지고 이때까지 물타고 해가지고 예. 들고 있어요. 1년도 4월 달에 사가지고 물타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예. 40만 원에 사가지고 처음에 20% 사가지고 뭐 10% 이렇게 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까지 왔어요. 물타기를 좀 너무 일찍 하셨다, 그죠? 아니 근데 이게 한번 선생님 매수가까지 왔는데 안 파셨네요, 그죠? 아니 그쪽에 또 우리 주위에서는 또 45만 원씩 이래 온다고 이래 하는 바람에 더 그거를 기다리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 나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선생님한테 딱 시키는 대로 내가 할 테니까 37만 원. 선생님 이거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오면 시간은 일단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좀 위에서 손절을 녹십자를 내가 얘기를 뭐 상담을 안 했으나 선생님이 뭐 또 못 보셨겠지 그때는 그죠?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시다가 예. 그런데 이제 나도 주식을 4월 작년 1월 4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주식 좀 한 사람들이 바이오주만 하면 괜찮다 해가지고 네. 지금 바이오주만 8개 들고 있어요. 그 녹십자 말고. 그때가 바이오주 고점이었는데 그죠? 그때가 최고점이었는데 딱 그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바이오주를 그렇게 해버리셨네. 자, 이게 지금 뭐 어제는 15만 이래 되는데 여기서 조금 물타면 좀 단가가 좀 내려갈까 하고 제 생각에는 선생님 뭐 단가는 당연히 물 타면 내려가겠죠. 뭐 추가로 매수하면 매수 평단은 내려갈 텐데. 예. 이게 지금 선생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녹십자가요. 뭐 좋은 회사들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방송도 이렇게 보는데 녹십자가 한 번 안 나오는 거라 예. 안 나오죠. 계속 마음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내리막길을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코로나19도 다 끝났잖아요, 선생님. 예. 이게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선생님 뭐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이 한번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게 하나 더 와야지 아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물론 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빌 게이츠도 뭐 향후 또 새로운 또 뭐 저기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위협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인류의 뭐 종말은 결국 뭐 핵전쟁 아니면 뭐 전염병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한 번 더 와야지 선생님 매수가까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내려가는 거는 멈출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략적으로 대략 뭐 봐서는 지금 월봉상 최저점 하면 10만 원이거든요. 이 가격은 웬만하면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추세적으로 지금 주봉, 뭐 월봉, 일봉 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디서 멈출 거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반등 흐름들이 다 나왔다, 그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일단 반등 흐름은 잡힐 수 있다. 그런데 요거 녹십자는요, 20만 5천 원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이 지금 내려오던 이 흐름을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돌파했다가도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0만 5천 원 위로 주가 올라가기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은 고점 지금 1월 달에 고점 쳤고 하락 추세에서 지금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녹십자가 제 생각에는 뭐 6월 달, 1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는 뭐 20만 5천 원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바닥을 좀 잡아가는 흐름들이 필요할 거니까 그런 뭐 기간을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거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세요. 마음 편하게 6개월 이내에 뭐 20만 5천 원 위로는 안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15만 원짜리만 안 깨지면 다시 추세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손절하라면 선생님 손절하실 거예요? 지금은 손실이 너무 크죠? 예, 16만 원이 돼가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는 조금만 올랐더만은. 선생님 근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손실을 좀 덜 보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난 25만 원만 되면 막 미련 없이 나는 그걸 정리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까지는 올라오겠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재료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워낙에 많이 또 올랐던 부분인데 녹십자에서 하고 있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뭐 하나 된다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회사에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녹십자에 주담 통화하고 싶다 해가지고 주주 담당자 바꿔달라 하신 이후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뭐 신약 개발하고 있는 거 있냐? 언제쯤 되면 성과 나올 것 같냐? 대략적으로 좀 알려달라. 주주인데. 그래, 가슴에 딱 맺히가 있는 게 선생님 말씀만 딱 들어도 체중이 내려가는 기분 거고. 다행입니다. 선생님 일단은 힘내시고요. 뭐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그래,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매번 했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 전화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힘내세요. 뭐 사실 이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손실 많이 나고 계신 분들 좀 위로라도 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힘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하소연도 하시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 나눠보시고 또 채팅 많이 하시고 하시면 뭐 그런 분들 제가 또 더 자세하게 종목들도 봐드리기도 하고 영상 만들어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다 뭐 동병상련입니다. 그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다들 힘드실 거고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힘들지 않으신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서 또 잘 견뎌내면 분명히 또 시장은 예전과 같이 또 올라가는 상승장이 올 거니까요. 그때까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힘내기 위해서 샵 0082 이주연 보내셔갖고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예. 자, 이노와이어리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예, 49,940원에 25%입니다. 41,940원, 41,000원 정도 되시네요. 예. 41,000원. 요것도 선생님 이게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던 흐름이 완전히 이제 이 내리막길로 탁 접어들었는데 예. 공략을 하셨네. 언제쯤 하셨어요? 이거 매수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됐어요. 혹시 네, 수익이 한참 나시다가 안 파셔서? 시세를 한번 7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예. 못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요. 아이고. 그게 이제 뭐 스몰셀 최고 강자고 또 뭐 일본 쪽에 업체하고 수출 계약도 되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더 시세를 올라가고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좀 너무 욕심 부리셨다 그죠? 네,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70% 정도 수익이 나셨던 건데 예. 안 파셔갖고 안타깝게 예. 됐는데 자 다음번에는 선생님 요거 예. 그냥 뭐 차트 보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60선이 121선이 일단 깨지는 그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추세선 그거 가지고 추세선 이탈했을 때는 예. 아쉬워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예, 어떻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투자금은 좀 지키시는 관점으로 매수가 왔을 때 딱 진짜 욕 한마디 딱 하시고 그냥 팔아버리시지 그러셨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랬어요. 아이고, 일단은 선생님 이게 예. 뭐 5G 관련 주기도 하고요. 기업 실적을 보면 예. 뭐 150억, 130억 뭐 이런 식으로 쭉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올해 그 실적이 추정치가 예. 이게 보면 꾸준하게 나오는 실적이 아니라 좀 분기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 얼마나 이제 통신 장비 수주해서 영업적으로 성과가 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건데 예.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올해 200억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3분기에도 실적이 적자였어요. 1분기 올해 지금 적자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작년에 2분기하고 4분기 실적이 좋았으니까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이 컨센서스대로 실적이 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총 1,800억이니까 뭐 여기서 조금 적정 주가 생각한다라면 위로 한 20% 정도는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저기 시장이 사실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 좀 크게 주기는 어려워요. 지금 보면 요 트렌드대로 지금 움직인 거예요. 지금 내려올 때 보면 화면 보이시죠, 선생님? 예. 요렇게 지금 트렌드를 딱 잡아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주가가. 그래서 요 하단에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요 트렌드 상단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전저점 구간인데 이탈한 요런 가격대가 있잖아요. 이런 구간대가 이제 저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한 37,000원 정도 잘 나오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밴드대가 될 것 같은데 이 저항 자리가 두텁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 일단 뭐 종목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실적이 뭐 정말 좋게 나온다, 계속 좋게 나온다 그러면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뭐 올해 추정치 내년 내후년까지 생각해야지 제 생각에는 글쎄요 뭐 한 5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 좀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 종목 지금 추가 매수는 별로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글쎄요. 추가 매수 추세를 지금 사실 돌린 게 아니라서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해서 좀 많이 꺼려지긴 한데 가격적으로 보면요. 기술적으로 보면요. 추가 매수 한번 해볼 만한 가격대긴 해요. 근데 선생님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5%? 비중 25%입니다. 그죠. 25%. 조금 비중 많으신데. 그래도 만약 여기서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가 매수 한번 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만 한 6천 원 정도 그 가격대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반등 나오면 정리하는 관점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종목들이 추세가 상승인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서 좀 길게 가져가시고 추세가 하락으로 꺾였다라는 게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보유한 종목이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싶은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 그리고 그 종목을 내가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좀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내가 어떤 종목 갖고 있는데 최근에 하락하는데 이게 추세가 꺾였나 이런 게 좀 의문이실 거예요. 어디서 내가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손절을 해야 되고 그런 기존 가격대가 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샵 0082로 2주연 하셔가지고 링크 오면 그 문자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참 수익이었는데 이제는 손실이라서 저기 본전에 팔아야 본전이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잡힌 그런 부분이고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좀 찾으셨다면 그리고 손절을 조금 더 빨리 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도너리 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지난번에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차바이오텍 지난번에 우리 수익 본 거 또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또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포트에 한번 더 넣으려다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안 시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일단 저점을 잡아놓고 뭐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고 해서 반등이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그 태양광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괜찮게 움직였는데 그 부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새만금의 그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라고 이제 앞에 정부에서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새만금을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의 클러스터로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9월 달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착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는 아예 안 한다가 아니라 같이 가야죠, 그죠? 원전도 키우고 신재생도 키우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 섹터들도 지금은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이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유럽 역시 지금 에너지 안보가 화두예요. 결국은 누군가가 에너지를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국가의 위기 상태가 오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당연히 하나의 수단이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제로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굉장히 활발하고 가이드라인도 여러분 구글 검색을 좀 해보시면요. 풍력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쪽,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그리고 더 빠르게 투자가 진행이 되는 곳이 바로 유럽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 관련된 이런 태양광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풍력 관련 기업들 지금 최근에 상승 흐름도 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저점 잡고 이렇게 이제 상승각을 갖다가 한 단계씩 이렇게 좀 높여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앞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 저항 구간까지는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OCI를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뭐 앞에 저항 자리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4만 7천, 14만 5천 원에서 뭐 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컨센서스 8천억 잡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나왔죠. 1,600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대략 뭐 8천억을 달성 못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곱하기 뭐 분기별로 뭐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분기별로 뭐 더 좋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못해도 6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는 사이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못해도 뭐 시가총액이 한 5조, 6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한 10% 정도의 수익을 노리는 거, 10에서 한 15% 정도의 수익을 노리는 게 뭐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올라주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한 14만 5천 원 정도 생각을 해서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분할 매도한다 생각하시고요. 지금 뭐 가격대에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데 요거 뭐 노란톡방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가 이하 분할 매수하시고요. 노란톡방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샵0082 이주연 보내셔가지고 문자 보내시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OCI 매수 어떤 가격대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테고 손절가 당연히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손절가가 11만 6천 원, 11만 5천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바닥권,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온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하락할 때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테마, 대장주들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원숭이 두창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식량난 이런 거 보시고 시장 반등 시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조선 섹터들 공략해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거 한번 잘 기억해 두셨다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오늘 또 화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다시 다음 주에 찾아뵈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남은 한 주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시장 반등 좀 시원하게 나와주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날씨 더워지시는데 건강 유념하시면서 잘 어려운 시장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